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독 경제 이야기를 했고요. 구독 경제를 이용해서 어떤 재무적인 위기를 탈출하는 기업들 얘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2탄입니다.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구독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기업들은 또 어떤 전략을 우리에게 취하게 될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어려우면 주머니 사정 좀 안 좋으면 매월 나가던 거 하나씩 좀 정리하게 되잖아요. 음악 스트리밍만 해도 뭐 몇천 원 나가고 정수기도 매달 몇만 원 나가고 그러면 또 기업들은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구독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구독료가 가정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구독과 인플레이션 합쳐서 구독 인플레이션 단어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쓸 때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잘 안 받아주고 잘 안 썼는데 지금은 거의 신조어처럼 다 쓰고 있거든요. 구독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단어를 제가 처음 만들 때는 이게 진짜 그때 조금씩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그럴까 싶은데 지금은 이게 오늘 보니까 어떤 신문 봤더니 오늘이 가장 물가가 싸다 이게 헤드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공감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가치 상승 없이 막 소비자한테 약간 계속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업계 일일이 기업이 다 구독을 하고 하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까 멘트에서 봤더니 락인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소비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 락인되어 있거든요. 저 잠겨버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플레이션이 가정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죠. 왜냐하면 해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는 구독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를 나눠서 이제 새로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러다 보면은 주요 기업들만 잘 되고 아닌 기업들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지속 성장도 어렵고 결국에는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면 구매력이 감소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가 선순하지 못해가지고 기업한테도 궁극적으로 좋은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의구심은 있죠. 그래요. 불황기에 맞는 그러면 이제 저 역발상을 찾아봐야 되는데 역설계 구독 경제 모델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신문을 거의 매일 보는데 아침마다 저는 구독 전문가니까 신문을 엄청 많이 구독하는데 신문 구독. 신문 볼 때마다 이제 위기인데 요즘은 아예 그냥 대놓고 헤드라인 항상 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뭐 이런 말밖에 없는데 대부분 이제 저렴한 네. 제품 찾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 대기업 체인은 자사 구독 서비스 가입자한테는 4,200원에 파는 커피를 800원에 팔더라고요. 그게 할인율이 무려 8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요즘에 점심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월 구독료를 내면 도시락이나 뭐 삼각김밥 같은 저렴한 식사를 하면서 그걸 좀 할인해 주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편의점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다른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지 못하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그렇죠. 꽂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 식품 구독 회사는 구독 상품을 2회차, 3회차 되면 추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구독이라는 게 뭐 달 구독보다 연 구독이 싸고 이런 경우 있는데 뭐 2회차, 3회차 구독료 할인해 준 경우는 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꾸러미 배송 개념에서 할인 개념인데 이건 구독 개념과는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지금 진짜 불황의 시대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시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 업계도 워낙 요즘 말이 많다 보니까 구독 상품을 출시하면서 단독 배달이 하는 닷건 배달 여러 군데 한 번에 가는 것 같은 게 무료로 하는 이제 프로모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저런 진짜 많은 시도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는 어떨까 또 찾아봤거든요. 가장 가까운 일본을 봤더니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무인 헬스장이 요즘 굉장히 인기거든요. 초코잡이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은 헬스장 거의 1위예요. 독보적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헬스 장비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도 안 쓰고 샤워장도 없고 옷도 안 주고 가면은 유일하게 운동기구만 있는 대신 월 한 3만 원 정도 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저는 샤워장 필요 없어요. 땀잘 안 흘려요. 그냥 뭐 이렇게 바벨 몇 번 들고 올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니즈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딱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 동네에 가면 저희 동네에도 길거리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예.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하는 저도 가끔가다 하는데 거기 보면 헬스 기구만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 같은. 공원 같은 데가 무료인데 뭐 왜 3만 원을 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한 1,000개 정도 지점이 있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살 수도 있고 겨울에도 할 수 있는데 오,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에 진짜 역발상이 숨어 있는데 저도 여기서 1등 이 정도면 1등 할 만한지 생각하는데 여기 월 3만 원 구독료로 헬스장뿐만 아니라 세탁, 네일아트, 필라테스, 제모, 치아 미백, 안마의자, 노래방, 무인 카페, 워크스페이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월 3만 원에? 3만 원. 그래서 이거는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재작년에 이걸 처음에 이렇게 알아봤을 때는 그 홈페이지 같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가 계속 늘어가면서 이 안에다 이런 서비스를 이것도 다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뭐 제모를 한다든지 치아 미백을 한다든지 필라테스 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예. 엄청 늘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일본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피트니스 센터 한 개를 뛰어넘어서 그러네요. 이 구독을 정말 그 하나의 일상생활 플랫폼으로 늘릴 수도 있구나. 새로운 시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일본도 우리만큼의 불황이잖아요. 더 오랜 불황이다 보니까 작은 가격으로 워낙 많은 걸 즐기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난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직접 하더라도 싸게 하겠다. 이런 니즈가 꽤 있는 거죠. 헬스장뿐만 아니라 세탁, 미백, 제모까지도 할 수 있는 되더라고요. 원스톱 구독료. 근데 아까 신승호 님도 그렇고 3759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인 헬스장이 불법입니다. 그래요? 예, 한 명 이상 트레이너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직원이 상주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다시 그 구독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월 3만 원 구독료로 이 많은 걸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겠다 이거네요. 그쵸.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 예가 있는데 이제 OTT 같은 경우에도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광고용 모델을 넣어가지고 네. 보통 구독료보다 절반 가격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네이버 멤버십 같은 플랫폼이 제휴를 통해서 OTT 서비스 같은 거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대기업들이 가격을 할인한다거나 아니면 제휴를 통해서 무료에 가깝게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도 지금 무료로 좀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휴를 통해서 무료로 해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수치로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AI 관련된 각종 구독 서비스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또 그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이 개발 때문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막 강제로 끼워팔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한 예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올해 1월에 이제 클라우드 버전 사무용 솔루션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우리 워드나 엑셀 쓸 때 쓰는 거거든요. 이 구독료를 올렸어요. 왜 올렸냐? 본인의 생성형 AI 기능이 있는 코파일럿을 넣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AI 기능을 붙이면서 가격을 올린. 그렇죠. 이게 미국 기준으로 보면 3달러인데 12년 만에 가격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건수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렴하게 올려줬어. 이런 건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한국도 올렸더라고요. 한국도 1월부터 월 8,900원이던 걸 12,500원으로 인상한 거죠.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네요. 꽤 오른 거죠. 근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AI 개발 경제가 너무 좋은데 이 비용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죠. 아하. 근데 또 그 AI 시장에서는 또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구독료를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또 구독 취소를 하면 당연히 매출에 엄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 단어로 아무리 대단한 AI 혁명도 구독 취소 버튼 한 번이면 끝난다. 이렇게 진짜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생성형 AI 시장의 대표 주자인 챗GPT 개발사의 오픈 AI의 2024년 전체 매출 중에 수익이 75%가 구독료거든요. 그러니까 구독료 없이는 지금 수익이 안 나요. 그 왜냐하면 사실 모든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의 가장 큰 수입은 보통 광고거든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는 광고를 못하는 게 우리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환강현상이 심해가지고 물어보면 얘가 없는 걸 진짜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넣었을 때 소비자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아니잖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못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고를 하려면 타겟팅이 정확해야 되는데 타겟팅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데이터 수집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생성형 AI 이 시스템 상에.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생성형 AI 회사들이 이제 뭐 광고를 좀 하려고 고민도 없고 챗GPT 같은 거 작년 말 같은 경우에 가겠다는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못 하고 있거든요.
시간 문제겠죠. 언젠가는 그 챗GPT 답변 사이사이에 광고가 붙겠죠. 혹은 그 서비스랑 연결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생성형 AI에 나의 생각, 질문 또 모든 자료들 막 PDF로 막 올리기도 하는데 그걸 얘가 다 학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광고를 어디서 끌어온다 그러면 좀 섬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당장은 우선은 몇 년 내에 이거를 시도는 하겠지만 과연 잘 될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서치 기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그럼 AI 업체들은 구독 취소를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근데 이게 사실 또 AI란 게 요즘 뭐 딥시크 등 여러 가지 도전자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좋은 걸 하는 게 많은데 이 AI를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보통 이제 플랫폼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그 못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메신저 뭐 이런 건데 한 예로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사용자가 많으니까 한번 쓰면 이제 못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그거 탈퇴하기 막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주변 사람들이 쓰니까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생성형 AI는 1등이든 2등이든 사실 우리가 내 친구가 쓰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고 더 싼 게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다른 거에 올라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선 네트워크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요즘에 생성형 AI 회사들이 다른 기업들과 엄청나게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많이 하면서 자기 시장을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구독을 어떻게 선점하려고 이제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 대부분 구독 경제 시장은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혹시 이런 구독 방식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구독 경제가 사실 이제 초기 비용이나 그 장비나 기술 없이도 쓸 수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루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독 경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모델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성공한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한 예로 이제 외국 같은 게 도쿄랑 뉴욕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도쿄 신주쿠에 있는 미로도에는 드링크 패스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요. 드링크 패스. 500엔 우리나라 돈 5천 좀 안 되는데 이걸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카페나 저녁에는 뭐 술집에서 뭐 맥주라든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잔씩. 한 달에 5,000원으로 그렇죠. 매일 한 잔씩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카페를 가던 어딜 가던. 매일 한 잔이요? 예. 너무 싼데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하냐 싶는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혼자 가기 애매하니까 친구들 같이 가면 친구 것도 사주고 네. 친구랑 남자끼리 갔지만 카페에 앉았으면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케이크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술집도 비슷할 테고 뭐 안주를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보통 방문객이 평균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증가했대요. 거의 그 사람은 거의 무료처럼 월 5,000원으로 하루 한 잔씩 먹을 수 있지만 같이 오는 사람은 결국 돈을 쓰게 된다. 그렇죠. 거의 뭐 골프장 회원권 같은 그렇죠. 거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내가 5,000원 공짜니까 지나가다 핫도그 새로 나왔네. 저는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각 먹어보고 싶잖아. 근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안 먹는데 만약에 5,000원 무료다. 커피 무료다. 그럼 하나는 저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차는 쓸 거니까. 그냥 마시면서 핫도그만 사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매출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비슷한 게 또 뉴욕에도 있는데 뉴욕에는 점심 시간도 짧은데 다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제 친구가 최근에 뉴욕에서 근무하다 돌아왔는데 푸드트럭에서 먹는 것도 한 10에서 15달러고 레스토랑에서 팁까지 포함하면 30에서 50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런데 밀파리라고 해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 식당을 한 600개를 모아가지고 85달러에 12번의 식사, 139달러에 20번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한 끼가 평균 6달러인 거예요. 뭔가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싸게 하는데 그 전날에 예약만 하면 가가지고 받을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시간도 아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출시 1년 만에 뉴욕에서만 6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작은 식당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가 더 커지는 그렇죠. 효과도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 이걸 또 가지고 영국, 캐나다 등 나가서 이제는 해외 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조밀하잖아요. 같이 모였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구독 멤버십을 만들어 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여기에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인공지능까지 어떻게 결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한 뭐 미용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가
빌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미용실이 비어 있으니까 자리 가세요. 비어 있을 때. 뭐 헬스장 지금 기계가 한산에 가세요 이러면은 뭐 미용실 같은 경우 그때 오면 좀 더 할인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빈틈을 메워준 역할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진짜로 저 머리 스타일에서 저한테 지적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머리 스타일이 신기하다고 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어디서 여기서 깎니? 막 이러면서 아직도 이런 머리를 하네 이러는데 제가 진짜로 제 미용실 23년 단골이거든요. 제가 23년 동안 같은 데를 다녀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 23년 동안 같은데 보는 사람한테 야, 넌 머리 스타일 항상 똑같은데 왜 어디서 집에서 뭐 바가지를 쓰고 깎니? 막 이래요. 근데 아니, 지금 약간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너무 빨리 발음하셔가지고 머리털이라고 머리 스타일 잘못 들렸어요. 천천히 말씀. 머리 스타일. 예.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이 23년 동안 같은데 왜냐하면 가서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23년 동안 단골하면 그 미용사 선생님이 이제는 거의 노년이 되셨거든요. 가면은 그냥 딱 앉으면 그냥 바로 깎아주고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AI가 이 사람의 딱 스타일링을 알고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 고객들을 또 학습해서 그렇죠. 데이터도 축적해 놓고 또 하나 시간도 훨씬 더 맞죠. 알차게 빈 시간 딱딱딱딱 해서 고객들에게 알림을 넣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조금 더 사정도 나아지셔야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